사실 이번 미국이 공습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정보기관의 판단이 두 시설에 핵무기를 만드는 핵심 시설이 있다 판단했던 거고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할 수 있는 단계 네. 그런 단계가 임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어떤 핵 보유 의지를 파괴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로 봐서는 핵 보유 의지는 아직 완전 파괴당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중동의 전세는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안보 토크도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늘 씩씩하십니다. 예. 자, 좀 전에요. 이게 방송하기 좀 전에 보니까 불과 이제 몇 시간 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트럼프가 발표하기 전에 좀 이미 발표가 되었었어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적 휴전에 들어간다 했는데 트럼프가 조금 시차를 두고 본인이 좀 개런티한 것처럼 본인이 중재한 것처럼 들어간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들어간다고 했고 네. 양측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전면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글로벌 차원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뉴욕 증시도 이제 바로 또 급등하고 유가도 이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정말 중요한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 네. 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이라크 모든 원유 수출하는 국가들이 그렇죠.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란과 미국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장기 분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원유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유가 그렇죠. 폭등은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동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가 그 폭탄을 맞게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란이 후속 조치로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안전 운항, 네. 운항에 대해서 좀 보장을 해주는 조치가 공개적으로 좀 발표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런 보입니다. 후속 조치가 잇따라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물론 이제 휴전을 했다. 뭐 이게 평화를 좀 유지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또 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휴전에는 이제 조건이 네. 촘촘해야 휴전의 안정성이 있는데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는데 사실은 이 대량 보복에 대해서 네. 텔아비브도 지금 엉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공격으로. 그러고 이란 또 지금 미사일 재고량이 바닥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3,000기 공식적으로 3,000기인데 2,000기에서 3,000기 사이 그 장거리 미사일 그 이스라엘 떼려면 한 1,500km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 미사일이 재고가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란으로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복 공격하기에는 장비가 부족하고 또 이스라엘로서도 도심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네. 어렵고 예. 트럼프도 좀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런 악조건이 이제 전면 휴전으로 나왔는데 휴전으로 이 조건이 좀 달라지면은 네. 또 어떻게 이라크가 될지 미사일을 모르죠. 이란이 네. 미사일을 많이 구입하고 이스라엘이 네. 좀 더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전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판단되면 또 깨어질 수 있는 좀 프레자일한 부분이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일단 미국이 보증을 쓰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휴전에 동의한 것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죠. 예. 그럼 전면 휴전까지 이끌게 된 것이 결국 미국의 심야의 망치. 이 작전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심야의 망치. 이게 어떤 영향을 작전인지. 줄까- 영향을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 먼저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폭격한 이란 핵시설 포르도의 위성 사진입니다. 곳곳에 폭격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스의 위성 사진에서도 무너진 건물 등이 확인됩니다. 이번 작전명은 미드나이트 해머, 심야의 망치였습니다. 미 동부시각 21일 0시 폭격기 편대가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이란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 잠수함에서 24기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됐고
미군의 4세대와 5세대 항공기들이 앞서가며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동원된 항공기는 125대가 넘습니다. It appears that Iran's surface-to-air missile systems did not see us. Throughout the mission, we retained the element of surprise. 전날 미 언론들은 미 본토에서 출발한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정작 본 폭격대는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미군의 교란 작전이었던 겁니다. The main strike package comprised of 7 B-2 Spirit bombers, each with 2 crew members, proceeded quietly to the east with minimal communications. 이란 현지 시각 22일 새벽 2시 포르도를 시작으로 핵시설 2곳에 벙커버스터가 투하됐습니다. 수개월의 준비를 바탕으로 자산 배치에 수주가 걸렸으며 최고 수뇌부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폭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면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cope of this was intentionally limited. That's the message that we're sending. With the capabilities of the American military nearly unlimited. 현지 시각 22일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협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을 공개 예고했습니다.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ntinue to defend Iran's territory, sovereignty, security and people by all means necessary. 이란은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상황을 예상해 핵시설을 미리 옮겨놨고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는 이란 당국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미국 측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자 이란은 우선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 40기를 발사했고 미사일 일부가 방공망을 뚫어내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جدید و غافلگیر کننده جهت اصابت دقیق‌تر، مخرب‌تر و مؤثرتر استفاده شد.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서부의 군사 목표물을 향해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 방금 이제 두 개의 저희 KBS 뉴스를 보셨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란 측 리포트를 보면요. 아니다. 우리는 다 옮겼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그 모니터링 감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서 2000년대 꽤 본격적으로 꽤 오래됐군요. 오랫동안 이렇게 유엔이 이란 핵에 대한 제재 결의안해도 8번 정도 나올 정도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서 대충 전문가들 집단에서 봤을 때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곳이 파악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벙커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벙커스트를 우리가 포르도라는 데다 12발을 쐈죠. 그리고 나탄지에 2발을 썼는데 이 포르도라는 지역에서 농축을 하고 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연료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하 한 80m 깊이 사고 있다.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판단하고 이건 뭐 거의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나탄지 지역에도 그런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도와 나탄지의 벙커스터 지하 시설을 포격했고 이스파한 지역에는 조금 중국에서 제공받아서 원자로를 이렇게 실험하는 연구 시설인데 이스파한 지역에는 약간 지상 공격을 했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서 이제 파괴를 했는데 이 20곳 정도 되는 이란의 그 핵시설 또 의심되는 핵시설 중에서 집중적으로 포르도 시설과 나탄지 시설을 폭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정보기관의 판단이 두 시설에 핵무기를 만드는 핵심 시설이 있다 판단했던 거고 그 2주일 정도 기회를 주겠다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했었고 사전에 미국도 공습 계획에 승인을 했거든요. 19일 날 트럼프 승인했기 때문에 이란 역시 핵시설을 옮기는 준비 거기에 폭격의 가능성에 대비를
오랫동안 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 입장이 병립하는 거죠. 네. 미국은 정확하게 파기를 했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거고 이란은 미 공습에 대비해서 핵심 시설은 또 확보한 농출 아니면 다른 데 옮겨놨다. 그래서 핵 의지는 갖고 있고 핵무기 보유를 할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사실 이번 미국이 공습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공습한 이유는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할 수 있는 단계 네. 그런 단계가 임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임박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완전히 파괴했느냐 파괴를 못한 분 의지를 파괴 못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핵실험과 농출안을 파괴하려면 호메이니라든지 이란의 어떤 핵 보유 의지를 파괴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로 봐서는 보복에 대한 방침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란은 50년대부터 50년대 갖고 있던 핵 보유 의지는 아직 완전 파괴당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지와 능력.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을 계속 개발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또 능력도 이제 갖추고 있고 점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그래서 의지를 말살을 시켜야 이게 핵 보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저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북한도 얼마나 가난해요. 북측도 굉장히 공고한데도 체제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의지를 말살시켜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뭐 그걸 보완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메이니 체제가 아니죠. 지금 이란의 체제로 봐서는 핵 의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 말살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군사력을 봤을 때는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런데 왜 이틀 만에 공격을 한 걸까요? 이것도 전술인가요? 그 이란이 바로 발표를 맞받았어요. 2주간 주면 협상하겠다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핵을 계속 갖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또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네. 처했어요. 국내적으로 대외 정책에 군사력 사용을 안 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는데 왜 개입하려고 하느냐 해서 국내 지지세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렇죠. 또 동맹국가 지도자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렇게 겁주면은 계획 승인을 하고 나면은 이란 체제가 좀 굴복해줘 평화적 협상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핵 가지겠다 그러고 동맹국가들도 또 신뢰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어려우니까 트럼프는 이 위기를 이틀 만에 공습으로 결정했는데 근거는 조금 전에 미국 국방부 장관도 밝혔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공습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협상력을 가지는 것 하나의 지렛대를 가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공습했으니까 이제 전쟁 우리가 대신해 주지 않느냐. 네. 이제 전쟁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음으로써 이란과 이스라엘을 전면전을 중지시키는 하나의 모멘텀도 마련하고 트럼프의 정책 위기도 극복하고 핵 의지 말살에 대한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이런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지 긴장이라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고 난 이후부터 네. 사회자들도 정치학 국제정책 박사님이 이렇게 쭉 봤지만은 그 시오니즘에 대한 그 중동국가들의 어떤 계속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중동 국가 어느 국가도 핵을 가지면은 네. 자기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81년에 오시라크라고 지금 이란에서 가까운 지역 이라크의 오시라크라는 지역에서 당시는 이라크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시기인데 네. 81년에 그 이스라엘이 또 공습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그 시설을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의지로서 절대 중동 국가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 국가도 핵을 갖게 못하게 하겠다. 이런 국가 의지, 국가 안보 목표를 딱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반대로 중동 국가는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들은 중동 국가의 패권을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뭘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음 단계는 뭘까? 지금 완전히 뭐 파괴됐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지를 꺾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다른 중동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전략적 메시지죠. 어떤 국가도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를 관철하려고 네. 하겠죠. 반면에 이란은 어쨌든 그 미국의 또 이스라엘의 어떤 감시를 넘어서서 핵을 가지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잠시 충돌이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걸로 봅니다. 반복될 그 이란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이 인구 9천만이고요. 아주 또 경제력도 있는 나라고 또 이라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중동 국가들이 핵 보유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 또 충돌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적극적 중재 노력 속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건강한 국제관계, 통상적 관계가 정립돼서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수교를 하고 네. 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이스라엘도 그런 면에서 좀 협조적인 정책을 나올 때 뭐 좀 더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인접 국가와 또 이란과 또 이라크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란을 최종적으로 이란의 핵 시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계속 주변 잔가지를 계속 쳐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무장 세력들이 시도 때도 없이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을 위협했죠.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또 동원해서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는 작고 그 자체는 인구 1,000만의 작은 나라지만은 미국 주류 사회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서구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부에서 미국의- 그런 얘기도 해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냐. 지금 그런 주장이 성립되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 서방의 지도자들은 또 이스라엘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게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게 또 이제 우리 한반도와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 트럼프가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걸 봤을 때 북한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1993년 이쯤에 가서 94년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죠.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김일성을 만나요. 그때 어떤 자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고인이 되었던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영변 폭격 계획에 대해서 알려줬다 그래요. 연변 폭격이요. 그러니까 오시라크 공격, 이라크도 오시라크를 공격한 것처럼 영변 지역에 대한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네. 여기에서 김일성이 듣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것이 그래요?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국면으로 열게 되었고 그것이 미국과 북한의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졌던 배경이 되기도 한데 북한으로 봐서는 이번 어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군사력을 사용한 공격을 보고 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미국이 무지막지하구나. 동원된 항공기가 공군 전투기가 125대예요. 이거 웬만한 나라의 총 공군력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전투 수행하는 걸 보고 영변 폭격 계획이 생각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놀라서 북한 이렇게 오히려 이란에 미국이 공격해놓고 북한과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한다면은 북한 협상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란을 때린 미국의 군사적 힘, 무지막지한 군사적 힘을 늘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권을 조금 어쩔 거냐 이런 입장에서 북한이 이제 우리 핵 가졌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안이한 입장에서 바짝 긴장한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는 조심스럽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북한하고 이란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란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 지금 좀 재미있게 이라는 상황을 봐. 이란이 사실 조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공습으로 지도자들 다 잃고 군사 지도자 다 잃고 미국의 공습으로 주요 그렇게 20년 동안 갖고 온 핵시설 다 잃고 나서 휴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휴전에 동의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메이니 그 지도자요. 지도자의 교체론, 그 체제 교체론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북측이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방송을 들으면. 그러나 북측이 핵무기를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북한 지도자가 북측 지도자가 핵무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 뭐겠어요? 자기의 목숨요? 체제와 목숨이죠. 아. 그 부분에 항상 위해를 가할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네. 또 실행하는 것을 보고 놀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과 북한의 미래 협상에서 어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제가 이쪽 분야를 연구해왔는데 이쪽 왔을 때는 트럼프의 이런 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네. 군사력 사용 모습은 그 북한 지도자께 상당히 충격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봅니다.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미국이 지금 현재 이것도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평양 정권 실제로 있는 뭐 연변이든 어떤 핵 시설을 이란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능력은 갖고 있죠. 의지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할 때 킬체인 코리아 한국식 요격 체제 네. 또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내놓은 삼축 체제의 마지막에 대량 보복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예. 대량 보복 계획은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을 결심한 세력 그런 지도자들을 일시에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이런 계획이 삼축 체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마 그럴 수 있겠어 능력이 있겠어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벙커스터 공격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공격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요 군사적으로 네. 그 시설의 그 포로도 시설의 그 전체 시설 중에서 가장 취약한 환풍기가 나오는 지역을 정확하게 때렸거든요. 네. 때렸는데 우리도 사실 현무포 이런 계획들은 벙커스터 같은 군사적 효과를 가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 핵무기를 만작거리 사용하려고 할 때는 대가를 핵시설을 파괴가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결심한 세력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갖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란 공습이 결국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하려고 안 해도 네. 상대가 놀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영향 받죠. 자,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북한은 우선 예를 들어 먼저 미국한테 협상하자고는 안 할 것 같고요. 북한이 먼저 협상하자고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지도자하고는 협상해 본 적도 있고 네. 또 서로 속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서로에게 외교적인 어떤 덕담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북측하고 또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타진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